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실 특히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연휴 마지막 날 미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바람에 많은 우려 속에서 주말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 영상을 만들었던 내용 자체도 사실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실물 지표죠. 네, 금이라든지 뭐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증시 및 글로벌 증시가 크게 위축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해준 점에 오늘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 좋은 시장을 보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국내 증시 장 개장 전 일단 트럼프 확진 이슈보다도 트럼프의 호전 소식이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투심을 살렸는데, 여기에 더해 이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컨퍼런스 콜 플러스 현대기아차의 차량 수출량 증가 등이 모멘텀이 돼서 전차의 코스피를 끌어가는 모습과 코스닥 장후반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전략 후 강세를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에 약간의 이제 상승 출발이 나와서 오히려 하방으로 좀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견조한 상승을 보였고, 상승 종목수도 900개 이상 나오면서 오늘은 양질의 흐름이 좀 이어진 것 같아 10월 첫째 주가 굉장히 좀 좋게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이렇게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 뭐 1월달도 있었고 3월달도 있었고 또 이번에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3번의 이 연휴 기간 이후에는 증시가 다 빠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또 올라갔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현재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며, 경기 부양책이 사실 나오지 않던, 뭐 나오면 나왔다고,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나오지 않고 차라리 기대감으로 증시를 계속 끌어 올릴 때까지가 저는 안전한 매매가 될 듯 합니다. 이게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 다음에 후속으로 나올 뭔가가 없다라고 했을 때, 혹은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증시 자체가 신고가를 쳐버리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에 촉각을 맞추면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파월 의장 연설 때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일단 기본적인 반등치를 얼추 내일이면 충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충족된 반등치 이후에 잠시 얕은 조정을 보이고 시장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 속에서 바이든의 지지율과 트럼프의 지지율의 이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쪽으로는 친환경 섹터의 흐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 쪽으로 간다면 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5G 섹터에 보다 더 큰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장 후반 오늘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과 뭐 레고캠 바이오, 그 밖에 뭐
엔지캠 생명과학 뭐 등등의 제약 바이오들과 5G 섹터 일부 종목들까지 합세해서 네, 시장을 좀 많이 끌어올렸는데, 일단은 외국인 프로그램으로 장 후반에 좀 지수를 올렸다라는 점에서는 네, 긍정적인 모습이고, 내일 시가가 조금 높게 뜬다면 내일 시가에서는 좀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친환경 섹터를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쪽 위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풍력 쪽에서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순환매가 돌아갔고, 이제 수소 쪽에서도 순환매가 한 번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섹터 위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 소외되었던 5G라든지 IT 섹터는 여전히 저는 안전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군들은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뭐 다른 종목들에서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손절이라든지 혹은 비중 축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IT나 5G 섹터는 물려도 그냥 들고 가도 뭐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선별적 재료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재료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셀리드의 반등, 뭐 신테카 바이오가 렘데시비르 대비 2배 효과인데 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한 차례 했었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또 장중에 끌어올리고, 그런 종목군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진단 키트 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진단 키트 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풍제약이 얼마 전에 10조를 찍었는데, 사실 신풍제약이 뭐가 있나요?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도 10조를 찍는데, 시젠이 3분기 때 나올 실적이 2분기를 능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이제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매매를 들어갔고요. 매매를 들어가면서 종목을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또 눌림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의 중심에 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시젠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쌍바닥을 긋고 60일선에서 강한 반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 반등 과정 속에서 뭐 모든 종목이 다 반등한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은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시장 대비 훨씬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결국 기본적인 반등치 이 자리에서부터 6%의 반등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6%권의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670포인트 위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박스권으로 가는지 뭐 여러가지 전략을 세워봐야 됩니다. 보이는 걸로만 보면 아일랜드 갭이 또 나왔을 수도 있겠으나, 이 아일랜드 갭이 다시 깨지게 되면 또 이런 모습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 갭은 통상 뭐와 같이 나와야 되냐? 거래량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거래량은 굉장히 얕다. 이때의 거래량과 지금 반등의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거래 대금은 현저하게 많아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현저하게 많지만은 고점을 때린 이 구간보다는 최소 비슷하거나 많아야 종목이 신고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이 다시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의 시장 위치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보죠. 현대차 시장 주도주가 맞습니다. 추가 상승을 더 할 걸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20만원을 찍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20만원 선까지 흐름 예상을 해보면서
네, 보유하신 분이라면 20만원 선까지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위로는 너무나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번에 갈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강력한 매물대, 즉 이 구간의 매물대를 테스타로 지금 가는 모습이고, 기아차도 동반해서 굉장히 좀 강하죠. 기아차도 어느덧 시총이 20조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대기아차 둘 다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 현대차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조로 회복되는 영업이익, 이 부분이 현대 기아차를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만도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저희도 만도를 중간에 공략을 눌림목, 즉 수급 매매를 들어가려고 만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끝내 만도가 눌리지를 않아서, 좀 눌려줘야 되는데 눌리지를 않아서 공략을 못했어요.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강했고 메이저 세력의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상태에서 원A 상방으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일단 신고가에서 어느 정도 갈지 보면서 43,000원 정도가 적당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도 외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최근 현대 쪽에 자율주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 현대오토에버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와 연결된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건설 기계도 수소와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추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조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는 공략을 한 종목이 시초가의 이제 신성 ENG를 시초가 이하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비싸게 팔지는 못했어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싸게는 매도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나름 매매 자체는 계획을 하고 봤던 거라 잘된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이 정부 여당에서 방문을 했었죠. 태양광 모듈 관련된 회사로 방문을 했고,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게 이 상한가 자리를 지켜주고, 이런 구간에서 시황과 연관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강한 양봉이 나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종목과 테마가 만나는 시점에 대장주를 골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슨도 이때 들어가서 최고점에서는 매도는 했는데 30%뿐이 매도를 못했어요. 30%뿐이 매도를 못하고, 사실 여기에서 매도한 거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좀 아쉽게 그냥 익저가를 잡고 마감을 했는데, 사실 욕심을 좀 내본 거죠. 종목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보고, 오늘 진입은 1%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들어가서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매매가 됐는데, 이 또한 대장주 위주의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유니슨도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이 친환경 섹터가 어떠한 방향을 보일지, 오늘 같은 경우도 대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CS 윈드와 유니슨이 풍력의 대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태웅이 대장을 자리를 꿰차고 강하게 올라가고, 스페코도 바닥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이렇듯 종목군들의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좀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내일도 이 안에서 종목군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효성중공업, 수소 섹터도 궤를 아직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효성중공업, S퓨어셀, 이번에는 S퓨어셀도 무너진 자리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오는지, 혹은 JNK 히터도
강하게 올라오는데 일단은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돌파를 강하게 치는지를 좀 지켜보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EM 코리아라든지 일진 다이아라든지 EM 코리아도 오히려 위치는 나쁘지 않네요. 21선을 이제 다시 돌파해주는 위치 구간에서 재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뚫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EM 코리아도 내일 관심 종목으로 넣어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젠 오늘 오후장에는 사실 좀 매수로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후장에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서 물량을 조금 늘려놨고 일단 여기에서 내일 일부 차익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 차익은 진행을 하고 다시 눌리는 공간을 볼 것인지 아니면 내일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조금 지켜는 봐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오늘의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이 530억, 기관이 220억이 들어왔는데 기관에서 좀 금투의 단기자금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내일 짧게 보고 좀 이후에 다시 종목을 받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속히 말해서 짜증이 나요. 지금 굉장히 좀 짜증이 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시간에 보면서 재료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조금 늦게 나온 거죠. 이유가 5시 30분에 이유가 나오면서 이제 뭐 하도 뭐 궁금하니까 종목 토론실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블록딜 이슈가 있다라고 한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블록딜의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 자체가 두산중공 즉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을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 두산중공업 정상화에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산중공업에게는 굉장한 또 단기 호재성 재료가 더해진 거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오늘 종가에 이제 저희가 13,850원에 잡았는데 시간 외에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매도가 되셨을 것 같고 수급과 차트의 모형, 즉 이런 갭 구간을 지켜주고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까지의 반등 흐름이 예상이 됐던 종목입니다. 조금 아쉬운 종목이 됐고 내일 흐름을 봐서 재차 공략을 다시 해야 될 듯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풍력과 그 다음에 그룹 정상화 이슈가 한 번 더 작용을 하게 되면 단기 반등을 또 크게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는 절대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이죠. 반등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추세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 정도만 조금 예상이 되네요. 이런 정도만 예상이 되고 자, 그 밖에 한국전력이라든지 굉장히 양호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신테카바이오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오늘은 조금 신테카바이오 조금 놓쳤어요. 조금 놓쳐서 이게 점상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가는 패턴인데 이건 조금 놓친 것 같고 내일장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떠있는 차트, 뜬 차트를 가지고 이제 올리는 통상적인 패턴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패턴의 종목이고 시간에서 일단은 거의 저항권을 100%는 아니지만 일부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 흐름을 보이는지
그렇게 돌파가 된다면 이 윗구간까지의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콤텍 시스템, 상한가 같네. 얘는 패스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도 오늘처럼 좋은 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